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고 오늘 뜬 눈으로 출근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소셜미디어 테이는 그 당선의 주역들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밤새 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어요? 네, 못 쳤습니다. 저녁. 예. 오늘은 아침부터 뭐 일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단 새벽 5시에 당선증을 받으러 가족들과 함께 갔고요. 예, 그리고 7시부터 아침 인사, 네. 예, 또 분평사 거리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침 인사를 하셨고. 네네.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3.1공원 달려가서 네. 예, 참배하고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예, 분향소 가서 참배하고 네. 그리고 현충탑 갔다가 예, 지금 기자실 갔다가 그리고 일리 오는 길입니다. 네. 저희가 그 당선인들 인터뷰를 하려고 섭외를 밤새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제가 현충탑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거의 끌고 오다시피 지금 모시고 왔습니다. 밥 준다 그래서 네, 제가 밥 사서 아침도 드려야 못 먹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밤잠도 못 주시고 못 주무시고 피곤하실 건데 먼저 이게 당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리고 저 개인의 승리거나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18만 우리 서원 구민의 승리였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경선 끝내고 그 당시에 경선 혁명이라고 했는데 네. 저에게는 이번 선거가 선거 혁명이었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가 굉장히 팽배했던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청주는 4개 지역을 전부 현역 의원을 교체하면서 바람을 좀 불러일으켰고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로 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광희 당선인의 그런 기록이 상당히 또 지역에도 중요한 것은 그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의원이 충북은 처음이에요. 타적은 대단히 많은데 네. 이런 새로운 기록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도 의미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뭐 시장이 돼서 되셨거나 혹은 비례대표로 되셨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한 6개월 하셨나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네. 저처럼 이제 지역구를 도전해서 바로 된 경우는 처음이었고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정당도 그렇고 국가 운영도 그렇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에 대해서 직접적 타격을 입는 곳이 지방이잖아요. 네. 지방 소멸의 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슨 법을 만들면 그 법은 서울하고 경쟁을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하고 경쟁을 하는 법을 만들어 봐야 지방은 살 수 없으면서 계속 국회에만 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원법도 없고 네.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법을 능가하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은 중앙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지방 입장에서는 소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념으로 생각하는 게 네. 풀뿌리 민주주의에부터 합의된 그 어떤 내용들이 그 지역의 어떤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입안돼서 수도권과 전혀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지방의원 출신들이 좀 진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타 지역도 보면 지방의원 출신들이 진출을 해요. 네. 근데 국회만 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뚫고 들어가 보겠다. 멈춰져 있는 닫힌 그 국회 정문을 한번 제가 뚫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뀌시면 안 됩니다. 초심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과정을 한번 좀 복기를 해볼게요. 네. 그 예비 후보 때는 여론조사에서는 뒤졌어요, 그죠? 네. 그런데 계속 이제 변화하면서
뭐 약간 이제 이게 뭐 오차 범위 내니까 그렇게 자꾸 변화하는 게 보였는데 그래도 뭐 세 표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거 이거 이길 것 같다. 이거 언제쯤 느끼셨나요? 이길 것 같다고 느낀 거는 사실은 선거 시작되면서부터 이길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론조사가 3% 뒤지는 거로 나왔을 때, 이거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좀 내렸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현역 의원을 이기고 제가 된 거라서, 네.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조직들을 함께 하지 못하면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기자님들이 많이 판단을 그렇게 내려주시더라고요. 당에서도 그렇고. 화학적 결합을 해서 이룬 성과다. 예, 제일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시의원들이나 뭐 고모님들, 당직자들이 한 몸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인 서원구 캠프였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평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만드는데 동력이 어쨌든 3%가 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동력이 좀 역으로 좀 만들 수 있었고 다시 3%를 이기고 있었다고 했을 때는 자 우리 추격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 박빙승분이 3표가 부족하다. 이걸로 계속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깜깜이 선거로 돌입을 해서 그냥 3표가 부족한 걸로 계속 그렇군요. 네, 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청주 서원구는 유권자의 표심이 약간 이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네, 얘기 이제 맞습니다.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상대 후보가 어쨌든 그 검사 출신이고 관료 출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됐는데 좀 표차가 좀 많이 난 거로 판단해도 됩니까? 네, 5천여 표 이상 나가지고 역대 서원구에서 뭐 이렇게 민주당이 이긴 선거 중에 아직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제일 높게 이긴 거 아닌가.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처음 첫인상은 굉장히 젠틀하고 이렇게 좀 공무원 출신의 좀 괜찮은 공무원 출신으로 좀 봤고 처음 TV 토론할 때도 뭐 질문하면 네. 답변도 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선거하는 과정에서 바뀌더라고요. 그 어떤 검사적 본능이랄까?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막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오로지 막 어떤 우기고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무장해제된 피의자를 놓고 질문하려던 평생 그렇게 하던 검사 출신이었구나.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되게 공무원스러운 어떤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그 선을 넘나드는 정치적인 어떤 어떤 상상력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사람은 어쨌든 잘 성장한 이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거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하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 후보들이 다 자꾸 서울로 가더라고요. 선거 기간 중에. 네. 그래서 김어준 그 겸손은 힘들다 그 방송에 많이 나가셨는데 3번 정도 나가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 선거에 도움이 됐어요? 저는 이제 경선도 사실은 뭐 유튜브 민주당 그러니까 이번은 SNS가 S 선거가 아니라 유튜브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원들이 정보를 숙지하거나 익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유튜브였었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경선에도 도움을 톡톡히 받고 그리고 본선 같은 경우 김어준 뉴스공장 한 번 나갈 때마다 구독자가 10,000명씩 막 늘어요. 그 이강희 TV 구독자가? 예, 이광희 TV 구독자가 한 번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원금을 좀 모집을 하면 좀 잘 들어오고 좀 정도가 아니라 막 들어오고. 이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자꾸 나가시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돼야 가는 거니까요. 이번에 실제로 그 서원구 표심에도 영향을 뭐 적지 않게 미쳤다라고 보십니까? 저녁 인사를 가서 명함을 이제 맨투맨으로 줄 때는 진짜 식당이나 그렇죠. 술집이잖아요. 가보면 한 테이블에 10분 정도 앉아있다 그러면 한두 분은 무조건 봤어. 김어준에서 봤어. 그런 얘기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 수가 뭐 25만, 24만 막 이렇고 그걸 한 해를 본 사람이 130만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계산을 대충 해봐도 여기 충북 인구가 3%고 3% 맞아요. 중에서 50%가 청주고 청주 네 군데로 나누면 한 번 할 때마다 보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나눠도 5, 6천 명 많을 땐 7, 8천 명을 보는데 그렇죠. 그거를 안 나갈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저희도 우리 저 당선인께서 잘 나와주셔가지고 저희도 뭐 인터뷰가 잘 됐고 네. 저희는 그 몇 명 안 돼가지고 도움이 됐을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유튜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전에는 어쨌든 블로그나 이런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시대였고 그 다음엔 SNS 선거의 시대가 왔다가 지금은 분명하게 유튜브의 시대로 전환돼 왔었던 미디어 혁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나름 그 전에 선거 보면 이제 알고 계시듯이 네. 제가 그걸 잘 활용을 해왔던 맞아요. 예. 그렇군요. 아주 첨단 선거 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공중전도 하고 지상전도 제대로 하셨던 것 같으네요.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들은 그만한 유튜브 채널이 없잖아요, 그죠? 나가서 그 유튜브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의 단점은 뭐냐면 네, 보수 채널들이 전부 막말을 하는 이렇게 정책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보다는 나가면은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얘기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올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보 유튜브와 보수 유튜브로 나누는데 사실은 진보 대 보수의 유튜브의 전쟁이 아니고 막말하는 극단적인 유튜브와 상식적인 합리적인 정치 유튜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수 그 정치인들이 좀 불리하지 않은가.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통령은 그 극단적인 우파 유튜브 사람들을 활용도 하고 그것만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전체 국민을 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의 어떤 흐름들 거기에 빠져서 국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요즘 선거 기간 중에 저희 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 그 대문을 바꿨어요. 충북 최강 시사 유튜브 이렇게 위에 쓰는 거 있잖아요. 바꿔놨습니다. 좋은데요? 충북 앞으로 최강 유튜브. 김어준을 좀 따라 배우려고. 네, 따라잡지도 못하고. 잡기 어려운 거 따라 배우려고 말 실수를 뻔했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의회 이제 진출하시게 되면 보니까 선거 기간 중에 1호 법률은 뭐고 2호 법률은 뭐 이런 걸 막 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1호 법률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부터 하실 건가요? 네, 일단 주민소환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가 1호 법률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번에 이제 하면서 우리 상대 측 후보자의 공약이 대부분이 지역개발 공약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지역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철도를 뭐 만들겠다, 네, 서원선을 만들겠다 이러면 사창사거리에서 용암동까지 가는 선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게 도시철도입니까? 뭐 광역철도입니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그 공약서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해요. 광역철도는 그 대전과 연결이 돼 있어야 그랬죠. 광역철도고 도시철도는 청주에서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창사거리에서 용암동까지 가면 그 도시철도잖아요. 도시철도 비용은 다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그렇죠. 근데 1km 만들 때마다 한 1,000억 정도 든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낮게 잡은 거예요, 그냥. 그럼 8km를 가면 8천억인데 청주시청사 3천억 더 드는 거 가지고도 한이 많이 막 부들부들 떠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공약을 해놓고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다 써준 거죠. 지역 공약 중심으로. 근데 저는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데 입법 공약을 해야지 무슨 시장 선거도 아니고 무슨 시장 선거, 지방자치 선거 하듯이 공약을 내냐 이런 이제 그래서 만약에 지역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면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해야죠. 네. 예컨대 우리는 청년들이 많고 대학이 많은 도시니 교육 특구를 좀 틀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 문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정착하고 생활하고 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방향이고 국회는 입법이 돼야 되는 거죠. 입법 얘기 이제 시작하는데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시간 많습니다. 의원님이신데 시간 더 드릴게요. 예컨대 제가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목에 방울 못 따는 게 하나가 있어요. 특권들은 여러 가지 다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네. 그 특권들은 대부분이 뭐 이렇게 죽자는 그런 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 급여를 어떻게 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건데 대통령도 중간에 탄핵시킬 수 있죠. 도지사도 시장도 그렇죠. 시의원 도의원도 다 주민 소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없어요. 국회의원만 중도에 국민들이 원할 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유권자들이 아니, 국민들이 누구든.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주민 소환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걸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부터 당이 있던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 전체 공약에 들어가게 하는데 성공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그거 가지고, 그리고 초선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네. 재선급 이상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합니까? 그렇죠. 자기 목을 딱 따는 건데.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준비해가지고 그거부터 밀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법안들을 1호, 아하. 2호, 3호, 4호 오. 계속 좀 준비를 했죠.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법안 내는데는 상당히 좀 속도감이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조례를 많이 만드셨어요. 많이 만들던 도의원 출신 아닙니까? 이게 지방의원들이 가면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네.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애틋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배우자님, 이금희 여사님, 오래간만에 불러보네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아서 그 페이스북인가 어디 보니까 절절한 심정을 담은 글도 했는데, 썼던데요. 그 당선인님께서는 돈을 전혀 안 벌어다 둔 모양이죠? 그 얘기가 좀 있던데, 또 그 가족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금희 씨는 학교 다닐 때 제가 부총학생 회장실에 그러니까 유월항쟁 하던 그 해에 여학생 부장이었고 맞아요. 예. 이제 우리 삭발하지 않았습니까 총학생회.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학생 부장 머리를 깎아주고 사회부장은 여학생부 차장 머리를 깎아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올려준다고 안 하고 머리를 깎아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지적 의리가 있고 또 여학생 부장 하면서 여성민호회 충북 여성민호회 그 준비를 하고 졸업하라 하자마자 여성민호회 초대 간사를 했고 저는 이제 청년단체로 왔고 근데 둘이 사귀면서 뭐 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아내가 하기로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동지적 관계로 만났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동지고모고 필요 없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럴 즈음에는 이미 저는 이렇게 시민운동에 깊게 빠져서 있었고 또 정치에서 정치인의 부인들이 전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활동은 제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요. 집을 어쨌든 성장시키고 키운 거는 거의 90% 이상 99%가 제 아내의 덕이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리고 이금희. 다 이씨네요. 이금희 여사님. 지금 저 고용노동부에 공무원으로 계신다고요? 아니 공무원은 아니고요. 비정규직 직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 상담도 하고. 자제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럼 다. 왜 이렇게 가족? 아니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유명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이참에 궁금한 거 하면 처음으로 여쭤보는 거죠, 뭐.
그 아드님하고 따님이 있고 다 그러면 나이가 좀 있겠네. 그 직장 다니고 아, 하나요? 그럼요. 예. 다 키웠죠. 예. 아,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재산 내역을 보니까 저 후보자는 마이너스를 신고하고 그 배우자님께서 조금 해서 플러스가 조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높게 보이려고 예, 노력을 했는데 어머님 새들어 사는 서울 사는 어머님 편찮으신 어머님 재산까지 다 털어가지고 다 넣어서 그 정도 나온 거예요? 네. 3억 얼마인가 토탈이. 아이 이게 왜 또 그런 거 아니, 공개를 하셔요? 뭐 있으니까. 저쪽처럼 뭐 다 고주고부하고 뭐 두 사람의 재산만 뭐 90억이다 이분들하고는 저희는 다르죠. 여기는 99억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여기서 또 왜 또 우셔가지고 좀 찡했습니다. 또 울지 마시고 그 오송 참사 때 그거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분한테 이제 각오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선되셨으니까 그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당선되자마자 찾아간 곳이 이제 그 오송 참사 이제 분향소를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요. 꼭 오송 특별법 또 오송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그 참사 특위 네. 예, 그거 꼭 할 겁니다. 그 친구하고 20대 그 친구의 20대 때부터 독서 포럼을 같이 새벽에 6시 반에 하니까 네. 토요일에 오기 되게 힘든데 특히 젊은 친구들은 잠이 많아서 근데 거의 안 빠지고 오고 우리 총무였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날 이거 또 얘기하면 또 방송사고나. 네. 지난번에 여기서 울어가지고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이성을 잃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멀쩡하던 그 전에도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는데, 정부의 관리 실패로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될 정부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그 다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죠.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의 그 고통스러운 아픔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참사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마음 아파하던 그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누군가 또 참사를 당해야 되는 나라라면 이런 나라 만들려고 정치를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갖게 된 권한들 충분히 좀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또 우실까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충분히 그분한테도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또 오송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진정성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5월 30날에 이제 국회 등원하시는 거라면서요? 네네. 가시게 되면 초선이라 상임위를 원하는 할지는 모르겠는데 희망하는 데는 있습니까? 지금 이제 2개 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네. 하나는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거의 교육위원회 일을 하던 분들이 거의 유경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했고 뭐 등등등등 저희 민주당의 교육위원회 몇 인방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교육위원회가 그래서 아까도 유경 의원 전화 받았거든요. 네. 교육위원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도 5개고 네.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한 10여 년간 계속 그래도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으니 네. 뭐 그런 의견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풀뿌리 정치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행안부 쪽 이제 사고가 좀 많아서 네. 어쨌든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에서 이제 해주면 가긴 하는데 그 2개를 일단은 선택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교부세는 행안위원이 되면 조금 좋을 것도 같고. 행안위를 해야 이제 많이 나오죠. 참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건 다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네. 인물도 교체가 되고 젊어졌는데 공교롭게 다 초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뭐 해결이라는 건 그렇고 어떻게 좀 뭐 만회라고 할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세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그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충북의 전체 1년 예산이 한 8조 정도 되는데 같은 규모를 가진 전북은 10조가 넘어요. 네. 강원도는 훨씬 더 많고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총량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 예산 규모를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아무리 그 지금 김용환 지사 체제고 또 국민의힘 단체장이지만 전체 총괄 예산을 늘리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이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 뭐라 그러죠? 중부 특별법. 네, 중부내륙 특별법. 네, 중부내륙 특별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면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마다 다 있는 특별법인데 다 껍데기만 있어. 한 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근데 법을 만들자마자 바로 개정 요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럴 때는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없고, 그게 통과되니까 다 현수막 걸었어요.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근데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에 대해서는 예, 동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초선 네 분이 원팀, 청주 원팀으로 예, 선거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원팀으로 해서 지역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예. 지역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도지사도 만나고 시장도 좀 같이 만나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필요하면 정기 회의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청주시장이 당선 축하 뭐 메시지 같은 거 줬나요? 아, 그런 건 다 오죠. 도지사도 네. 오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선의 시대가 아니라 초선들의 시대잖아요. 네. 저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좀, 저희들이 수건탑 3배를 끝나고 저도 기자실을 들르는 일정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왔어요. 기자들한테 이제 그 간사한테만 전화를 해놓고. 근데 전원이 4명이 다 온 거예요. 서로 약속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소통하겠다, 지역 기자들과. 지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다들 생각을, 이게 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네. 오늘 다들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군요. 그 지역 기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유심히 지켜볼 거예요. 네. 잘할까? 네. 잘해야 할 텐데. 그래서 일단 임기 시작되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 국회의원 당선자 한번 그거 해보겠다. 어떻게 하시는지 자주 나와서 여기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 막 오늘처럼 직접 비롯돼가지고 제가 모시러 다닐 제가 테니까. 맨날 맨 처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거죠. 아니 좋은 결과 적극적이니까 이게 되신 거지. 저 힘들었어요. 본선 때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저만 맨날 제일 처음 나오고. 본선 딱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뭐 또 큰 방송은 다 가더만. 아, 근데 유튜브를 다들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 하여튼 저는 그래서 김어준 따라가기 자꾸 잡으려고 그러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의원실도 꾸려야 되잖아요. 의원실은 어떻게 보좌진이 아니, 이제 9명인가 11명인가인데 저희들이 해왔던 팀들이 2018년도 청주시장 할 때부터 뭉쳐서 해왔던 팀들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팀들이 워낙 유능하다고 다들 평가를 받고 서울에서도 탐을 내고 그래서 서울에 대선 캠프나 이런 데 다 가 있던 친구들이라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잘 뭐 그 친구들하고 얘기 좀 잘 해보고요. 일단 시도의원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그 계속 분평동에서 오재세 의원과 이장섭 의원이 사무실을 냈잖아요. 네. 그러면 분평동 시대를 마감하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좀 같이 좀 좀 의원 해볼 사무실, 생각입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 예, 그래서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포스트로 해서 지역 사업을 하는 그 어떤 전진 기지로 좀 삼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 때 보니까 김진모 후보는 분평동에 기지를 둔 것 같고 그 저기 당선인께서는 산남동에 주력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양쪽이 약간 뭔가 이게 전선이 형성되는 느낌이 있었다. 이번 제 서원구 할 때 제 욕심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원래 지난 20여 년간 그 서원구의 선거는
분평동, 산남동, 개신성화, 중림동은 민주당이 이기고 네. 나머지에선 다 지는 거, 그러니까 만회하고 남는 거로 이기는 거였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는 당연히 이기고 나머지 수곡 1, 2동, 뭐 모충동, 사직 1, 2동, 네. 뭐 그다음에 남이 현도 이런 데에서도 내가 박빙으로 가거나 이기거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어떤 그 관심을 받는 국회의원이 좀 돼야 되겠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서원구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권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와, 기적이다. 또 풀뿌리 시민운동가가, 풀뿌리 정치인이 또 그 맞는 말만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당에서도 이렇게 약간은 아웃사이더였었던 그런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고, 우리 어깨띠맨 선거운동원들 차량 지원하는 것부터 어려서부터 하기 시작해서 바닥부터 기어서 정당 생활에서도 올라온, 그래서 전부 켜켜이 선배들 모시고 있었던 이광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제 스스로 대견스럽고, 그런 많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이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신 거, 제가 왜 저를 판단해 주셨는지 잘 압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의 일하는 거 보시면서 또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을 때는 또 따끔하게 혼도 좀 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는 좀 관대하게 문을 열어서 문호를 개방을 하셔서 저와 함께 일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소원이 바뀔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장 그 앞줄에 앞장서서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랑하실만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이번에 선택되신 것 같고, 의회 활동을 잘 하셔서 보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고픈데 삼계탕 먹으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